안녕하세요. 손프망입니다. 네, 오늘 저도 혼자서 공부를 좀 하다가 제가 오늘 사실 뭘 하나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제가 어떤 사람인지 뭐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그 부동산 데이터로 흐름을 보려고 노력하고 그 흐름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볼까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쉽게 보게 해서 또 저 말고 다른 이제 그런 제 손품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쉽게 그런 흐름들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것들을 막 계속 고민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서 공부를 하던 중에 또 내용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그냥 공부 삼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글을 보면 이 전국 큰 흐름 살펴보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역의 그 흐름들이 특정 구간의 어떤 그런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 지역의 흐름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저는 실제로 KB부동산의 이 매매 가격 지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 KB부동산 매매 가격 지수는 이렇게 어, 특정 시점에 데이터를 기준으로 100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차트로 만들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완한 게 뭐냐면 왜 보완했냐면 어, 기준 시점이 2019년 1월로 KB부동산 데이터는 다 있기 때문에 차트가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그게 어, 예를 들어서 저는 2004년 대비 이게 얼마만큼의 상승률을 올랐고 이제 그런 순위가 많은 오른 순위가 지금 2020년에는 얼만큼 되냐 그거를 사실 보고 싶은데 이게 시점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데 나눔 부자님 이 요청해 주셔서 이걸 만든 게 있는데 그래서 선포망에서는 그 시점을 변경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2000년으로 시점을 변경하면 그래서 2008년에는 2000년 대비 2004년 대비 2008년에는 경기도가 가장 많이 올랐고 2등으로 서울이 올랐고 그다음 인천이 많이 올랐고 울산이 많이 올랐고 광주가 이런 이제 것들이 시점 대비 싼 특정 도시가 싼 저평가 구간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게 2020년 아마 중반쯤 되는 것 같은데요. 이때 보면 이제 광주가 더 많이 올랐고 대구가 올랐고 그다음 4등이 서울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 이렇게 순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들이.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보는 거는 그 시점 대비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느냐 그걸 보는 건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뭐가 아쉽냐면 이거는 데이터의 기준이 되는 게 지수입니다. 지수. 특정 시점 대비 얼마만큼의 어, 몇 퍼센트가 올랐냐 그런 지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으로 평가하기 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특정 시점 그 지역의 요 시점을 100으로 두고 한 거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 간을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거를 실제로 지역과 지역 간의 평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격으로 해야 되거든요. 가격. 예를 들어서 부산의 전체 평당가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10억인데 대구가 지금 뭐 13억이다. 그러면 이게 맞냐? 부산이 더 비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리로 가는 게 맞는 거고 가격인 건데 물론 이 지수라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어쨌든 지역 간의 상대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가격 데이터가 아니라 지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지수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인 이 흐름을 보는 데는 잘 맞는 데이터지만 특정 지역과 지역의 어, 평가를 하기에는 지수로 평가를 하면 그런 이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하려면 저는 이제 가격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 가격으로 비교하는 걸 제가 이제
실제로 고용하려고 지금 이제 KB 주간 데이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KB 주간 데이터, 이 월간 데이터입니다. 이제 월간 데이터를 여기 보면 뭐 원래 많이 보시는 게 이제 아파트 매매 평균, 아파트 어디 있나요? 매매 가격이랑, 이게 가격 통계라서 그런데 지수를, 잠시만요.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KB 월간 데이터에 이렇게 가시면은 요즘 데이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데이터가 이렇게 지수랑 가격이랑 이렇게 얼마 전부터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래서 보통 많이 보시는 게 방금 제가 계속 설명드렸던 게 지수고, 제가 이번에 변경해서 절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려는 게 가격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가격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려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가격 데이터인데, 여기 보시면 가격 통계라고 되어 있죠. 이게 가격 데이터인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어떤 데이터를 지금 샘플로 뽑았냐 하면, 여기 보시면 이 지역별 평균 매매 가격이라는 게 있고, 이 면적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있고, 5분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있습니다. 5분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5분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잘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5분위가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 서울 아파트 가격을 5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1분위가 가장 싼 아파트고 5분위가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표본을 그렇게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펼쳐보시면 5분위 가격은 이게 18억이고요. 1분위 서울 아파트의 가장 싼 1분위 아파트 가격은 이게 1분위니까 20% 미만이겠죠. 이거는 상위 80% 이상 비싼 아파트들일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평균을 내니까 18억이고 이건 4억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제로는 5분위 요 서울 아파트나 뭐 이런 다른 지역 아파트의 5분위 가격을 가지고 지역들 간에 비교를 해보려고 했어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가격이 비싼 아파트가 먼저 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5분위 아파트를 기준으로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잠시 설명드리면, 잠시만요. 제가 펜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요 5분위 가격으로 한 거랑 뭐가 데이터가 제대로 잘 표시되냐를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분위랑 아파트 평균 매매,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요 아파트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는 이게 구별로도 데이터가 있어요. 구별로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5분위 아파트 매매는 구별로 데이터는 없고 크게 시도 단위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지금 제가 해보고 있는 게 뭐냐,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차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게 뭐냐, 요게 평당 아파트 평당은 아니죠. 어쨌든 평당이라고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평균 매매랑 요거는 부산 대구를 한 거고요. 요거는 해운대구 수성구를 했습니다. 일단 두 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제가 왜 이 두 개를 별도로 비교를 하냐면, 부산 대구로 하면은 부산 아파트 전체랑 대구 아파트 전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의 차트의 흐름들이 늦게 올 수가 있어요.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아까 5분위랑 1분위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얘는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해운대구랑 수성구만 한 건 어떻게 보면 대구에서 5분이만 뽑은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나는 거죠. 대구 지역에서 5분이랑 뽑은 거랑. 예. 그래서 이거 해운대구는 부산에서 5분이 상위 아파트 비싼 지역이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역으로 한 거랑 이렇게 선두구로 한 거랑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다른 게 뭐냐면, 지금 보시면은 전체 평균을 했을 때는 이 부산이 대구를 앞지른 거로 나오고요. 그죠? 근데 해운대구랑 수성구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아직 해운대구가 수성구를 앞지르지는 못한 걸로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산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더 많이 올랐다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대구보다. 예, 부산에 더 지금 완전 더 불장으로 돼서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다른 지역들까지 지금 다 올랐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대구는 아직 수성구, 달서구 이쪽들만 많이 오르고 중구 이 정도 선만 오르고, 나머지 북구, 동구, 달성군 이런 지역들은 덜 올랐는 거죠. 그래서 전체 평균을 내면 지금 부산이 더 화끈하게 가격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거는 실제로 해운대구 수성구 보면, 그래서 아직까지 해운대구 전체 아파트보다 수성구 아파트가 더 비싸다는 거고요. 그래서 해운대구에 이제 아직 노후화된 아파트들, 또 구축 아파트들까지 다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쨌든 차이점이 조금 있고요. 그렇게 보실 때는. 그래서 요거는 5분위 아파트 평균 아파트 가격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이걸 왜 만드는지 설명을 이 차트에서 먼저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예로 하면 거의 차트가 비슷하니까 예로 하면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대구와 부산을 두 개를 봤을 때 어느 지역이 저평가다를 비교할 때 이런을 보려고 이 차트를 그린 건데, 자, 그래서 원래 부산 아파트가 보시면 알겠지만 2024년부터 원래 더 비쌌고요. 근데 갑자기 대구가 더 비싸졌다가 또 다시 대구가 입주 물량이 많고 하니까 눌렸다가 그 사이에 부산이 따라잡았다가 지금 이때는 또 부산이 고평가였다가 이때는 부산과 대구를 비교했을 때 대구가 저평가인 구간이었다가 다시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입주 물량이 부산이 때려맞고 부산이 쭉 하락하고, 그 사이 동안 대구가 계속 하락하면서 순위가 바뀌었죠. 부산, 대구, 여기서는 이제 대구가 더 비싸고 부산이 더 싸진 시점이 온 겁니다. 가격이. 부산이 더 가격이 대구보다 싸게 된 시점이 왔었고, 그래서 이때 이게 부산 조정 해제, 해운대구 조정 해제되던 시점 이후로 그게 부산의 트리거가 돼서 다시 부산이 대구 내 밑으로 내려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렇게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표시가 덜 나는데, 해운대구, 수성구 이렇게 대장구들 급지들로 보면 더 확연하게 이렇게 잘 표시가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해운대구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가 그에 비해서 수성구는 이만큼 격차가 벌어졌다가 가장 갭이 많이 벌어진 시점, 요때 해운대구를 샀었으면, 이때 언제입니까? 작년 11월이잖아요. 요때 샀었으면 지금 인생이 바뀌었겠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차트들을 미리 1월 달이라도 샀으면, 그죠? 인생이 바뀌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비교하는 방법들이고, 이런 시점들을 잡아내는 방법들이고, 근데 실제로 지금은 어쨌든 해운대구랑 수성구랑 비슷하게 가고 있다, 다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려고 사실 저는 만들고 있는 중이고, 그런 것들을 쉽게 비교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지수가 아니라 이런 가격 데이터로 비교를 해보는 게 정확할 것 같아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결론은, 이게 이제 그런 평당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랑 5분위로 비교해 봤을 때 큰
큰 차이는 없다. 예, 이게 지금 5분위의 부산대구를 나타낸 거고, 그러니까 큰 추이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진폭의 진폭은 다르지만 그 시점, 이 역전되는 시점, 갭이 가장 큰 시점, 이 시점에 대한 차이가 없다. 예, 이것도 보시면 2019년 11월이고 여기서 시점이 변화가 되는 것도 보면 2018년 5월이고 위에 데이터도 보시면 요 갭이 벌어진 시점도 맞고요. 요 시점 이렇게 보면, 자 다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예, 그죠? 보이십니까? 요 시점이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갭이 많이 벌어진 시점, 그리고 크로스오버 되는 시점, 요 앞에 크로스오버 되는 시점, 갭이 많이 벌어진 시점, 갭이 가장 크게 벌어졌던 시점이 동일하다. 크게 봤을 때. 그래서 큰 추세를 보는데 큰 무리는 없다. 근데 이제 뭐 요런 오버크로스 되는 시점은 약간 틀리긴 하네요. 오버크로스 되는 시점은. 그러네. 요건 약간 틀린, 요렇게 오버크로스 되는 시점이, 보자. 이게 언제죠? 2019년 5월. 오버크로스 되는 시점 2019년 5월. 그리고 그래서 아직도 저도 고민 중입니다. 2018년 5월. 이건 5년. 오버크로스 되는 시점은 1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갭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고, 이것도 보면 오버크로스 되는 시점이 2018년 5월, 2016년 11월, 2016년 11월, 뭐 8월 비슷하고, 2018년 5월, 2018년 5월. 그러네. 자, 보면, 그래서 이 평당, 요 대장 해운대구 수성구를 뽑은 거랑, 그죠? 여기 5분위 평균 아파트 가격을 뽑은 건 데이터가 거의 타이밍 시점이 유사합니다.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맞네요. 그죠? 이렇게 봐도 무슨 얘기냐? 5분이라는 게 비싼 아파트 지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고, 여기는 제가 일부러 꼭 콕 집어서 비싼 아파트가 있는 급지를 뽑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데이터가 실제로 거의 동일하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굳이 5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을 쓰지 않아도 되겠다는 결론을 저는 이제 오늘 뽑아냈습니다. 이 유튜브를 찍으면서. 뭐냐 하면, 물론 지역들 간에 전체 그냥 광역시급들 간에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냥 5분위 가격을 쓰면 되는데, 얘네는 단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구 단위로는 데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는, 여기 있는 KB 데이터, 이 데이터는 구별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어느 도시의 어느 구가 가장 비싼지는 아실 거니까 요거는 체크해서 뽑아서 쓰면 될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찍으면서 실제로 검증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제가 공부하는 것들을 또 공유해 드리면, 또 뭐 물론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이해 못 하시겠지만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또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제가 공부하는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같이 하면 도움 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준비를 다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준비해 놓고 제가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유튜버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결론을 냈습니다. 여기 KB 데이터 중에 결론을 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결론이 뭐냐, 결국에는 또 대장 아파트들 간에 또 뽑아서 비교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는 선풍망에 보면 여기 전체 전국에
전국에 지금 한 25,000개 아파트가 여기 쭈루룩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실제로 대장 아파트 뽑을 땐 시순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한 개만, 시별로 가장 비싼 아파트 한 개만 뽑아서 이제 실제로 지금 보면은 부산 어디 있습니까? 부산 해운대 30평, 해운대 자이, 뭐 대구의 만촌동 삼정, 이런 애들, 이런 광역시 애들만 뽑아볼까요? 광역시 이렇게 치면 광역시 애들만 나오니까, 얘네들 이렇게 선택해서 실거래 차트를 이렇게 딱 만들면 요 실거래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 지금 이제 최근에 사실 이 광주죠, 봉선 풍경채, 제일 풍경채가 너무 싸다. 요 앞에서 끊어놓고 보시면, 요 시점에서 보시면 지금 광주 요 초록색 봉선 풍경채가 너무 싸다 해서 지금 광주로 대장 아파트 다 치고 들어가셨고,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지금 광주 대장도 다 끌어올리셨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 만촌 삼정이 이제 대구고요. 도령 SK부가 대전이고, 해운대 자이 2차가 부산이고, 그렇잖아요. 울산 문수라 아이파크 2단지고, 뭐 이건 이제 인천 송도가 이 밑에 있네요.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으로 광역시로 봤을 때는 인천 대장이랑 광주 대장이 가장 싸다. 그죠? 그래서 인천, 뭐 지금 또 다시 인천 송도로 또 들어가시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또 얘네들이 지금 또 갭을 메우려고 이렇게 또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또 얘네들이 또 올라가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조만간 이제 이 광역시들 이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서울이 이제 빵 또 올라갈 거고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 간에 비교하는 방법들을 이제 저는 쉽게 만드는 과정이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어쨌든 큰 지역들 간의 비교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는 방법들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시점별로 특정, 요즘에 뭐지, 월마다 이렇게 흐름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특정 월마다 이런 지역의 순위를 이렇게 매겨주는 거.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대구가 부산보다 위에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산이 다시 위로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유추해보고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 순서별로 지역의 순위들을, 가격에 대한 순위들을 이렇게 랭킹으로만 매겨보는 걸 만들려고 지금 이제 오늘 생각을 해보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시 반인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편집 없이 또 동영상을 올려서 공부하실 분들 공부하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